자, 이런저런 짧은 업데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제드 맥켈럽이 XRP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잘하면 올해 안에 그가 들고 있는 모든 XRP를 다 팔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와 더불어 가지고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오나이더스라는 사람 역시 잘하면 5월달 정도 돼가지고 제드 맥켈럽이 XRP를 다 팔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지적을 해주시기를, 이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와의 이 협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 7년째 되는 해에 최대한 20억 개까지 XRP를 팔 수 있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억 개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올해는 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레오나이더스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제드 맥켈럽 관련된 법정 계약 그 문서가 리플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것이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누구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드 맥켈럽이 아니라 이 게리 겐슬러 차기 SEC 위원장 후보에 관한 것이 되겠죠. 자, 게리 겐슬러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상원 은행위원회 투표를 통과를 또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상원 의장 전체 투표가 또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이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 씨가 리플사 소송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리플사와 XRP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전 SEC 위원장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폴 애킨스라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이야기하기를, 폴 애킨스는 말하길 새롭게 임명되는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소송권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인데요. 그래도 전 SEC 위원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SEC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오가 있는데 꼬리를 내리기보다는 합의하는 쪽으로 역시 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송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XRP에게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게이트허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RP 레저의 확장성과 속도는 우리 회사와 개발자들 그리고 XRP 커뮤니티에게 큰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다른 이들도 XRP 레저 상에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자, 이를 리트윗하면서 모니카 롱시 이야기하기를, 게이트허브 같은 회사가 XRP 레저를 그들이 선호하는 블록체인으로 선택해서 여러가지 지갑 등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보기 좋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일단 리플사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 독자적으로 XRP 관련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XRP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리플사에 달렸다, 혹은 XRP가 리플사의 진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모니카 롱씨가 이 트윗을 리트윗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법정 소송 공방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종료한 리플사와 머니그램. 리플사도 더 이상 머니그램의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도 없겠고, 소송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이 머니그램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동안에 몽땅 사서 들고 있었던 머니그램의 820만 주를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코인으로 치자면 이제 고래가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10%보다는 조금 더 안팎으로 주식을 들고 있을 텐데 고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도 계속해서 시장에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머니그램 주식도 시장에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머니그램은 리플사의 주식 대량 매도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머니그램 주식의 가격은 7달러 60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2달러 몇 센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머니그램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은 주식 역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테지만은 이 성적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레오나이더스의 또 다른 트윗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홈페이지에 리플사는 전세계 300여 곳 이상의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전세계 55개국 이상의 국가들의 수백 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리플사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머니그램 외에도 이번 SEC 소송건 때문에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한 회사들이 있느냐, 파트너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은 아니냐, 여러가지 의혹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리플사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리플사의 어슈시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리플사는 일주일에 2군데씩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부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호재라도 많이 나왔었던 리플사였는데 소송 한 방으로 너무나 크게 휘청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게리 겐슬러치가 SEC 위원장이 돼가지고 도가 됐든 뭐가 됐든 결판을 좀 빨리 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국 회사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해야지 미국 회사를 이렇게 쪼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합의를 좀 보는 쪽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